장마전선이 충북에 집중됐습니다.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탈락하는 대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 갈등을 막자며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만들기로 한 예산 편성 매뉴얼이 수개월째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화되는 농촌의 복지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이동 빨래방, 이동 목욕탕까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뉴스데스크 충북 세종 소식입니다. 장마 첫날인 오늘 충북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취재기자가 청주 무심천에 나가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 네, 무심천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일부 침수되고 교통사고도 속출했다면서요. 네, 충북은 새벽부터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청주와 청원 등 7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내린 비로 제가 나와 있는 무심천은 퇴근 시간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전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청원 152.5mm로 가장 많고 청주 143mm, 괴산 140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한때는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내리는 비를 감당하지 못한 우수관이 막히면서 청주시 탑동과 용담동 일대 주택과 상가가 침수됐고 청원의 농촌마을 진출입로와 도로 일부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1시쯤에는 청원 상주간 고속도로에서 4.5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운전자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 중태에 빠졌고 뒤따르던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해 1시간 넘게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충북에는 내일 새벽까지 많은 곳은 50mm의 비가 더 예보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무심천에서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일찍 시작된 장마로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이 강화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계곡의 사이렌과 문자 전광판 등 도내 유원지 360여 곳에 있는 재난 예보 경보시설의 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천 수해복구 사업지구 152곳과 소하천 정비사업장 35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폭우 시 범람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한파의 폭염, 이번 장마까지 올해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과수 농가는 해충으로 울상인데요. 이번 비로 일단 해충은 줄 것으로 보이지만 장마 뒤 관리가 관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메타세카이어와 낙엽송, 과수 등에 가리지 않고 달라붙어 성한잎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갉아먹는 매미나방 유충. 옛날 송충이는 크고 솔잎만 갉아먹었었는데 지금 송충이는 아무거나 나무나 풀을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산에 인접한 과수원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사과 같은 열매를 갉아먹어 피해를 입히고 있는 갈색여치. 갈색여치는 아직 자두만한 크기로 열린 사과를 반 이상 갉아먹은 것도 있습니다. 화장대 오랜 냉해로 드문드문 보시다시피 드문드문 달렸는데 덜어있는 거 이거 여치가 갉아먹고 올해 수확은 접다시피 해야지요. 올해 충북에서만 600여 헥타르에 이르는 농작물이 3대 돌발 해충으로 불리는 매미나방과 갈색여치, 꽃매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충들의 극성은 이번 장마로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습한 기후에 번식하는 곰팡이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강한 비에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미생물 산정에 의한 밀도소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몸에 크게 작은 곤충들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은 물리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하지만 장마가 지나간 뒤에는 농작물이 탄저병과 무름병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살균이 필요합니다. 보온 다습 조건으로서 각종 병균이 많이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병해를 막을 수 있는 종합 살균제라든가. 해충엔 한숨 놓게 됐지만 살균 방제가 또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도입한 게 국가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성적 기준을 맞추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거 탈락하고 대학은 대학대로 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혜승 기자입니다.
기초수급 생활자 가정인 대학생 이모 씨는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탈락했습니다. 생활비와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보니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평균 비학점 이상 성적 기준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생활비를 또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게 되고 공부할 시간에 알바를 하니까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학생들이 대학마다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저소득층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가 성적 조건에 막힌 셈입니다. 탈락된 학생들만 가지고 다시 장학 사정관제를 도입해서 그거를 이제 재심사를 해서 그 학생들을 이제 구제해 주. 장학금 지급액 기준인 학생 소득 수준 평가도 보험료나 세금 납부액 등에 의존하다 보니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대학마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렇게 가난한 친구들의 소득 분위가 정확히 산정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모두 학교로 몰린다는 거죠. 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자퇴하거나 학교를 옮긴 경우 등 수많은 변수가 있다 보니 대부분 대학들이 1학기 장학금 지급을 끝내지도 못한 채 2학기 장학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승입니다. 부도가 나면서 3년 동안 파행 운영되던 오창의 한 대중골프장이 이번에는 경매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력 행사에 또 다른 법적 다툼까지 싸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3년 전 부도가 나고 파행 운영되던 오창의 한 골프장 입구가 이번엔 컨테이너로 막혔습니다. 유치권자가 고용한 용역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법원 파산 관제인은 지게차로 맞섭니다. 법원에서 잘하시는 분이 법에서 집행력 갖고 오셔. 아니 집행력이 있다니까요. 제가 집행관이에요. 최근 골프장이 다른 업체에 낙찰되며 유치권자와 회원 등의 180억 원대 채권을 보장받기 어려워지자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비대위는 또 자신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의 계약을 특정 업체에 허락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소한 공정하지 못하고 부와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해 일하는 행태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파산관제인은 골프장을 안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 이미 낙찰된 업체에 수의 계약을 허락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비대위 측이 의혹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가운데 파산관제인 측은 점거의 불법성을 따져 유치권마저 배제할 수 있다고 경고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에 따른 갈등 예방을 위해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만들기로 한 예산 편성 매뉴얼이 수개월째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 장선배 의원은 오늘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내년 예산 편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산 분담 매뉴얼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갈등을 겪었던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협의기구와 매뉴얼을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고령화되는 농촌의 복지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이동 빨래방에 이동 목욕탕까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입니다. 산골 마을에 이동 세탁차가 처음 찾아온 날, 87살 이금년 할머니도 이불 빨래를 들고 나왔습니다. 겨우내 묵혀둔 동네 이불 빨래가 세탁 순서를 기다리며 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을 못 살고 떠난 사람도 온통하다겠어. 세월이 오래 사는 게 이런 꼴도 본다. 세월이 그래. 점점 좋아지니까. 넉 대의 세탁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이불 40여 채가 금세 뽀얗게 빨립니다. 봄에 좀 사면 몸이 안 좋아서 못 빨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밀렸어요. 깨끗하게 잘 빨아졌어요. 이웃마을에 나타난 이동 목욕차. 간이 욕조가 설치되고 목욕차에서 공급하는 온수까지 할머니만을 위한 목욕탕이 완성됐습니다. 시원하세요? 시원하세요? 좋으시죠? 농촌 지자체들의 경우 노인 인구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어 복지도 찾아가는 서비스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노인들이 영유해가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복지일 것 같아서 노인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서 연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찾지 않으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고령화된 현실에서 이동 서비스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통합 청주시 구청사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옥산발전위원회는 현수막 200개를 청주와 청원 일대에 걸고 통합시 흥덕구청 입지로 옥산면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쟁지인 강내면은 미호 특구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주 지역 주민센터를 돌며 강내면이 최적지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원구는 오는 20일 2개 구청사 후보지 4곳이 확정되면 이달 안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입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처음으로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 내 연구 용지가 분양됐지만 실적은 저조했습니다.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연구용지 12필지에 대한 2차 분양 신청을 받았지만 8개 업체만 신청서를 내 4필지가 미분양됐습니다. 지난해 초 실시된 1차 분양 때는 10개 필지 중 9개 필지가 대학과 의료법인에 분양되는 등 기업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도립교향악단 신임 지휘자가 여러 논란과 재공모 끝에 선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립교향악단 3대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청석고와 서울대 음대를 나와 오스트리아, 러시아에서 바이올린과 지휘를 전공한 양승돈 원광대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겸직 휴직이 불가능한 국립대 교수를 지휘자로 선정했다가 뒤늦게 위촉 불가 통보를 하는 바람에 부실 심사 논란을 빚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충북도당이 고강도 혁신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 김종률 위원장은 오늘 지역위원장, 시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아무리 현직이라도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의 문턱도 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청주시 공무원 비리 사건에 대해선 같은 당 소속인 한범덕 시장이 시장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진실을 규명하고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자문할 전문가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도시계획 분야 교수와 엔지니어 등 전문가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2016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청주공항과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가 안고 있는 공군부대 인접에 따른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 문제, 도로와 철도 때문에 지구 내 토지가 분할되는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을 모색했습니다. 충북 세종 소식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